저번 시간에 그래프에 대해서 구성 요소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봤죠.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형태를 볼 건데 바로 BFS와 DFS예요.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프에는 탐색 알고리즘이 매우 많지만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이 두 개만 알아도 우리가 수많은 2차원적인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런 미로 탈출이 있어요. S는 스타트고 E까지 가야 되는 end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점이 길이고 이거는 벽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최단 거리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코드로 짠다면 실제로 게임 개발할 때 이런 문제를 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코딩 테스트 문제를 접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BFS와 DF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BFS,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부르는 이 BFS는 이름 그대로 그래프를 넓게 탐색하는 방식인데요. 시작 정점과 가까운 정점부터 차례대로 방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BFS는 일반적으로 Q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요. BFS는 먼저 발견한 정점부터 차례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Q가 잘 어울립니다. 정점 1에서 BFS를 시작하면 탐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자, Q에다 넣는다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출발할게요. 1번을 Q에 쌌습니다. 1번을 Q에 쌌고 방문을 해요. 방문 처리하면은 그 다음 가까운 정점을 Q에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과 3번이 있죠. 2번과 3번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 방문 처리 2번 할게요. 여기서 2번으로 방문을 합니다. 가까운 정점을 보니까 4번과 5번 있죠. 4번과 5번을 Q에 쌓아요. 그 다음 3번 방문할까요? 다음 Q에 있는 거를 차례대로 방문을 하시면 돼요. 3번을 방문합니다. 가까운 정점을 보니까 5번과 6번이 있는데 5번은 이미 있으니까 6번을 Q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Q에 4번이 들어가 있죠? 4번은 2번에서 쌓은 스택이기 때문에 2번에서 방문을 처리할게요. 자, 방문하면은 4번에는 7번과 5번이 있는데 5번은 이미 Q에 있으니까 7을 Q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방문 처리하는데 5번은 3번에서 Q로 쌓은 게 아니라 2번에서 Q로 쌓은 거죠. 2번에서 방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7번 이미 Q에 있죠. 쌓지 않을게요. 자, 6번 방문 처리하는데 3번에서 쌓은 거죠. 이거 3번에서 6번으로 방문 처리합니다. 가까운 게 7번이 있지만 7번이 이미 있으니까 쌓지 않을게요. 자, 7번을 방문을 하는데 7번은 4번에서 Q에 쌓은 거죠. 4번에서 방문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럼 7번을까지 이렇게 방문 처리가 된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까지 방문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BFS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기는 해요. 단 모든 간선의 이동 비용이 동일한 그래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탐색에서는 정점을 방문했는지 기록하는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래프에서는 순환 구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방문 여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무한 순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무한 순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특히 BFS에서는 정점을 Q에 넣는 순간 비집 배열에 방문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여기서 2번 방문했을 때 4번과 5번을 Q에 쌌잖아요. 쌓는 거 동시에 비집 배열이라고 따로 만들어두고 여기다가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봤을 때 5번과 6번 정점을 쌓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지 여기 이미 들어있으면은 Q에 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 탐색 기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DFS,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르는 이 DFS는 한 방향으로 최대한 깊게 들어가면서 탐색하는 방식인데요. 앞에서 사용한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DFS는 일반적으로 제기 또는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자, 원리를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1번부터 탐색을 시작을 해요. 탐색 시작하고 계속 깊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하고 또 탐색하고 또 탐색하고 또 다른 예시는 이렇게 탐색하고 이렇게 탐색하고 뭐 이렇게 탐색하고 이렇게 탐색하고 이렇게 탐색하고 한 방향으로만 계속. 근데 그 전에 안 갔던 노드가 있나? 기억을 해보는 거지. 재기적으로 돌아가서 거기까지 탐색을 한다. 이런 식의 원리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최대한 깊게 들어갔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이전 정점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백트래킹이라고도 표현해요. 다만 DFS 자체의 백트래킹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DFS는 그래프를 깊이 우선으로 탐색하는 방식이고, 백트래킹은 탐색 도중 조건에 맞지 않은 경로를 중단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 해결 기법이에요. 이 백트래킹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DFS를 처음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예시 들었던 것처럼 1번에서 2번 갔다 4번 갔다 7번 갔는데, 지금은 1번에서 2번 갔다 5번 가고 막 이 순서대로 대체 뭔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죠. DFS의 탐색 순서는 그래프의 연결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점 2의 인점 리스트가 이렇게 2에 4와 5가 들어있는데 4가 먼저 들어있다? 4를 먼저 방문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5와 4가 들어있고 5가 먼저 들어있으면 5를 먼저 방문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DFS의 탐색 순서는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해도 순서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도 순서가 가능한 거죠.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숫자로 방문하느냐가 아니고, DFS는 현재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을 하나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최대한 깊게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이전 정점으로 돌아와서 다른 경로를 탐색하는 것 뿐이고요. 세 번째, 미로 탈출.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미로로 최단 경로를 찾고 모든 경로를 찾는 걸 알고리즘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BFS로 최단 거리를 찾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문했던 비집 배열도 필요하다 그랬고 Q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Q를 어디서 쌓았는지도 아까 좀 중요했잖아요. 그것까지 좀 기록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S에서 E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좌표로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최단 거리라는 건 우리가 육안으로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보시면 Q에 먼저 0,0을 쌓고 방문 처리를 하게 되면 0,1이 들어가겠죠? 다음 Q로. 얘는 방문 처리된 거예요. 얘를 Q로 호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0과 1을 방문 처리하게 되면은 0과 0,2가 Q에 쌓이면서 0,1이 얘가 부른 거죠. 자, 0,1을 갔어. 가면은 0,2에서 0,3을 불렀고, 그 다음에 2,2를 불렀어요. 얘랑 얘를 Q에 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얘랑 얘를 쌓은 거예요. 자, 그러면 0.3을 방문 처리했어. 방문 처리하면은 0,4가 들어가겠지만 얘가 얘를 호출한 거겠지? 그 다음에 2,1을 갔어. 자, 2,1을 가니까 밑에 1,1이지. 1,2겠지. 1,2예요. 1,2가 2,2를 Q에 쌓았어. 얘가 얘를 쌓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방문 처리했어. 0,4. 그럼 얘가 1,4를 호출하겠지. Q에 쌓겠지. 자, 2,2가 방문 처리하면은 2,1이 들어가겠지. 그쵸? 1,4. 그럼 2,4가 들어가고 얘가 쌓은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1에서 2,0을 쌓고 끝내겠죠? 2,4에서는 2,3을 찾고 끝내겠죠? 자, 그 다음에 Q에 얘 이제 방문했어. 방문하니까 얘가 end란 말이에요. 자, 그럼 찾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최단 거리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finish란 말이야. 그럼 출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출력을 할 때 얘를 호출한 놈들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2,0에서 그 다음에 호출한 거 2,1,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0,2, 0,1, 0,0. 얘를 거꾸로 출력하면은 얘가 최단 거리겠죠. 볼까요? 0,0, 0,1, 2, 1,2, 2,2. 여기까지 갔잖아. 물론 비집 배열은 여기서는 뭐 해당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썼지만 비집 배열도 따로 있어야 돼요. 비교하면서 Q에 쌓아줘야 되거든. 얘보다 복잡한 미로라면 그걸 방문한 노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서 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로에 대한 모든 경로를 찾는 건 DFS로 하면 되겠죠. 끝까지 탐색했다가 재기로 탐색해서 간다. 그거를 모두 출력해주면 그게 모든 경로를 찾는 거잖아요. 네 번째, 트리의 탐색. 트리는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마찬가지로 BFS와 DFS가 가능해요. 즉 그래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트리로 처음 BFS를 확인해보면 위에서부터 같은 높이에 있는 노드를 차례대로 확인하겠죠.
보통 이걸 레벨 순회라고 불려요. 왜냐면 처음에 1번 순회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보고 그 다음에 4, 5, 6, 7을 볼 거니까 레벨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순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Q를 사용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BFS 과정인 레벨 순회보다도 DFS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트리의 DFS를요. 트리의 DFS 탐색을 한번 머릿속으로 들어보면 어딘가에 탐색해도 탐색한 반대편을 제기로 돌아와서 탐색해야 되겠죠. 그런데 트리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줘야 돼요. 현재 노드와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이 있을 때 이 현재 노드를 언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즉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현재 노드. 현재 노드를 처리하는 위치에 따라 트리의 DFS 순회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전위 순회, 중위 순회, 후위 순회. 여기서 위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는 현재 노드를 앞에서 처리하고, 중위는 현재 노드를 중간에서 처리하고, 후위는 현재 노드를 마지막에 처리하는 거죠. 자,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위 순회는 현재 노드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루트, 레프트, 라이트예요. 다음 트리를 순회해보면 루트, 레프트, 라이트 순으로 간다 그랬죠. 1번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2번을 방문했으니까 4번 방문해요. 왜냐면 이 순서니까 4번 방문했는데 2번 방문했죠. 그 다음에 5번 방문해요. 그 다음에 1번 방문했으니까 3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6번 방문하고 7번 방문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중위순회 볼게요. 중위순회는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탐색한 후 현재 노드를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탐색해요. 레프트, 루트, 라이트 순이에요. 볼까요? 처음에 왼쪽부터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왼쪽으로 쭉 내려가서 4번 처리해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2번 처리해요. 그 다음에 5번 처리해요. 그 다음에 1번 처리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6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3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7번 처리해요. 자, 레프트 내려갔다가 루트 갔다가 라이트 갔다가 그 다음에 루트 갔다가 다시 라이트 갔는데 이게 라이트는 마지막이니까 자 6번 갔다가 레프트 갔다가 루트 갔다가 라이트 가는 거예요. 복잡하죠? 근데 원리 알면 쉽습니다. 다만 중위순회는 이진 탐색 트리, BST 트리 우리 배웠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이진 탐색 트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규칙을 가져요. 자, 왼쪽 서브 트리의 값이 현재 노드의 값보다 그러니까 루트의 값보다 적어야 되고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값보다 오른쪽 서브 트리의 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진 탐색 트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트리를 중위순회하면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내려와서 왼쪽부터 간다 그랬으니까 1 정리하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정렬해. 그 다음에 내려와서 5, 그 다음에 6 들어가. 그 다음에 7 들어가. 자, 이게 이진 탐색 트리를 갖다가 중위순회 시킨 거예요. 뭐가 보여요? 값이 바로 오름차순으로 출력이 됐죠. 이전에 제 이진 탐색 트리 강의를 보셨던 분 아니면 또는 이진 탐색 트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자료 구조들이 하나씩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다음 후위 순회를 볼게요. 후위 순회는 왼쪽과 오른쪽 서브 트리를 모두 탐색한 뒤 마지막에 현재 노드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으로 가는데 보시면 레프트로 갈게요. 4로 가. 그 다음에 라이트 5로 가. 그 다음에 현재 노드 2로 가. 또 위로 가지만 얘는 먼저 처리 안 해요. 왜냐면 라이트 먼저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 또 아니겠죠. 왼쪽이 있으니까. 6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7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들어가고 1 들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후위 순회는 자식의 결과를 먼저 계산해야 부모의 결과를 구할 수 있는 문제에 사용돼요. 예를 들어 폴더의 전체 용량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밑에 파일들이 있어. 위에 폴더가 있어. 상위 폴더의 전체 용량을 계산하려면 먼저 내부 파일과 하위 폴더의 용량을 구해야 되겠죠. 자식의 용량을 계산해야 부모의 용량이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문제는 후위 순회와 잘 어울리겠죠. 이러한 트리 순회 문제는 나중에 여러 IT 이론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컴파일러를 예시로 좀 들어보면 컴파일러가 수식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론들이 좀 사용이 되는데 수식 트리, 이런 수식 트리를 처리할 때 전위, 중위, 후위 순회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탐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인 BFS와 DFS를 살펴봤어요. BFS는 시작 정점과 가까운 정점부터 넓게 탐색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BFS는 너비 우선 탐색 방식이고 그 다음에 Q를 사용했고 가까운 정점부터 방문했고요. 동일한 이동 비용에서 최단 거리 탐색이 유리하다고 했죠.
DFS는 하나의 방향으로 최대한 깊게 들어간 뒤 더 이상 갈 수 없다면 이전 정점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라고 했죠. DFS는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했고, 재기 또는 스택을 사용한다고 했고, 경로 탐색이나 연결 요소, 백트래킹 등에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리 역시 그래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BFS와 DFS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트리의 BFS는 같은 깊이의 노드를 차례대로 방문하는 레벨 순위가 있고, 트리의 DFS는 현재 노드를 처리하는 위치에 따라 전위, 중위, 후위 순위로 나뉘었어요. 이 전위는 현재 노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순으로 방문했고, 이 중위는 왼쪽부터 방문하고 그 다음에 루트 갔다가 오른쪽 가고, 이 후위는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현재 노드, 그러니까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이 됐었죠. 결국 BFS와 DFS는 단순히 정점을 방문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로 탐색, 최단거리, 연결된 영역을 찾거나 트리 순회처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트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 문제에서 연결, 이동, 방문, 경로, 최단거리, 영역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DFS와 BFS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